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무서운 게 온다. 마지막 대폭락 이 신호가 나오면 다 팔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만 보셔도 무섭다, 겁난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폭락이 아마 마지막 폭락일 겁니다. 그 저점 타이밍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잘 쓸어 담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큰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해당된 내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좋은 신호,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가 저점에 사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계속되는 제가 폭락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시청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 하나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왜 이런 영상들을 열심히 봐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시장을 분석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점 타이밍이 언제 올지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의 최저점이야 라는 건 알 수 없겠지만 한 2022년도 3월 달쯤 4월 달쯤이 저점이야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분석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해당된 내용을 여러분이 총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 폭락 시장이 다가오는 이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5% 이상 간다. 시장 못 믿겠다. 전망치 되레 하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를 0.5포인트만 올리면서 올해 자이언트 스텝에 0.75포인트 이상 계속해서 인상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기대했죠. 금리 인상 멈추고 슬슬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찬물을 끼얹었죠. 원래 한 4% 정도 예상했었던 금리 전망이 5% 이상 간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도 사진도 기가 막힌 거 가져왔네요. 뭐 거의 껍불나신 표정이죠. 그죠? 예,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 불신을 가지고 시장의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지길 바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파월 의장이 보여줬다. 미국 중앙은행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 뻔한데 왜 금리 인상을 할까? 이게 첫 번째 가장 의문이죠. 경제를 일부러 망치는 중앙은행?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미국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이 선택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채권 시장이 붕괴 직전에 해당합니다.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예요. 즉 2008년도에 왔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회복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던 그 사건이죠. 대기업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대형 은행사, 투자은행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에 따른 파생 효과가 너무나도 커서 회복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뭐였죠? 양적 완화 정책이었죠.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가 나올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보시다시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안 좋지만 경제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선택을 해서 돈을 푸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미국 중앙은행의 선택은 뭡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여러분들께서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고물가 지수,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면서 높은
물가 상승력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으로 가면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 장기 경기 침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약한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것, 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한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즉 장기 경기 침체하고 단기 경기 침체 중 둘 중 뭘 선택했다. 차라리 장기 경기 침체를 피하고 단기 경기 침체 정도로 마무리하자. 예,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실제 저는 5%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데 그들 중에서 특히나 트레이더들은 바로 5% 이상 안 올린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제 5%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국 지금 정책 금리하고 가장 가까운 2년물 채권 수익률이 5%가 도달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이런 시장은 미래 시장보다 좀 먼저 가니까 5% 이상 도달해야 됐는데 실제 보시면 최고가를 기록해봐도 5%가 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4.2%에 불과합니다. 그죠? 채권 수익률이겠죠. 해당 수익률만 봐도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각하는 5% 금리까지 안 간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 근데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장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오늘도 시장 떨어졌는데 또 급락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증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 오늘 굉장히 겁나는 뉴스가 나왔죠. 지금 이제 지금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전망 성장보단 질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땐 질을 선택해서 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중요한 건 경기 침체 전망이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종목 투자의 성장보다 질을 중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의 0.5bp 인상으로 우리 미국 경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0.5bp, 50bp를 올린 게 중요한 게 0.5%, 뭐 0.5, 50bp 똑같은 말입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5%까지 금리 올릴 거야. 내년에는 금리 인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이야기에 시장이 좀 흔들린 거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더욱더 상승보다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을 보고 시장을 겁을 집어먹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가 더 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원래 기준은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우리가 물가가 진정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런데 판단 기준을 바꿨죠. 무슨 여러분들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자신들이 유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갑자기 중요한 기준이 CPI 지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CPI 지수를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CPI 지수가 괜찮아지자 CPI 지수 괜찮아지네? 아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CPI 지수보다 임금이 중요합니다. 라고 기준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됐다. 실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CPI 대신 임금 동향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방향 결정은 핵심 지표로 임금 상승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연준의 핵심 과제는 미국의 임금 상승이 그간 과소 보상에 대한 일회성 현실화였는지 아니면 가격과 임금이 서로 상승시키는 고리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발언도 주목됩니다. 지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정은 지난 30일 연설에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연방시장위원회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임금이 2%라는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기 시작했죠.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일부러 안 좋게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기 경기 침체보다는 단기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물가를 안정시키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없을 거고 계속 강경책으로 금리 인상 5%까지 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말을 했죠. 이 미국 연준 인사 연달아 내년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의지일 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전자를 지었지만 항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 자신이 할 말을 다 지킬 것 같죠. 정부기관이니까 지킬 것 같죠. 2008년도 이후로 더욱더 지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말을 지킨 적이 없고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의 목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이지 실제 자신들이 지킬 목표를 말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편은 아니죠. 실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은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하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다. 즉 뭐 경제는 적당히 연착륙할 것이다. 약한 경기 침체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밸런스 연준 실수 중 증시도 대가 치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실수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18일 연준은 생각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연준은 이달 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금리 50bp를 인상하고 0.5포인트예요. 금리를 지금 이제 5에서 5.25%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현재 스미스 캐피털 인베스터의 설립자 깁슨 스미스는 연준이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밸런스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매달 전월 대비 0.1%씩 상승하면 내년 3월 CPI는 대비 4.1% 상승하게 되고 5월엔 전년 대비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는 연준이 너무 많은 투자자가 인정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싸움에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풀이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앤드루 슬림먼 매니저는 3개월 안에 CPI 지수가 연준의 연말 전망치보다 내려갈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연준이 너무 매파적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선 데에 따라 빠른 경기 둔화에 인플레이션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정책 선회가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인베스 테크 리서치 설립자 제임스 스택은 연준의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주식시장의 약세 시장은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50년도 이후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은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최대 18% 낙폭을 기록한 바가 있다. 금리 인상 이후 주식이 손실을 내지 않는 경우 1989년과 1995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스택 설립자는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연준의 신호가 시장의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연준의 정책 변화는 과정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되풀이했다. 그는 아무도 연준의 피벗이 중요한지를 되묻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연준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이 앞으로 과한 긴축의 실수를 저지른 데 이어 피벗이라는 더 큰 실수도 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뭐 복잡한 이야기들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도 과도한 금리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겁을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겁을 주게 되면 이들이 원하는 목표치였던 단기 경기 침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 경기 침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장의 하락 타이밍을 예상해 봐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 이어가면서도 5%까지 올릴 거고 결국엔 내년엔 금리 인하는 안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 과한 목표치를 내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경했었던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에 발표했었던 내용들, 해당된 내용들,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렇게 강경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런 정책적 변화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단기 경기 침체였는데 까딱 잘못해서 우리가 발언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장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네? 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과 함께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 드려서 뭐라고 해당하냐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뭘 인정하는 행위가 되냐면 장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경했었던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장기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말 경기가 힘들구나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고 그런 신호를 받은 시장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급락 안 옵니다. 지금 급락을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직 급락이 안 왔습니다. 슬슬 급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디가 무너지기 시작해야 되냐면 미국 이외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위기의 영국 고물가 에너지 위기에 영세업체 줄폐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유럽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의 여파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소영세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영국은 올 가을 정치적 위기로 혼란이 가중됐다. 감세정책 논란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혼란을 겪었고 중국은 불과 2달 전 통리를 2번이나 교체해야 됐다. 최근에는 업계 전반에서 노조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에너지, 요금 등 두 자릿수로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까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영국 경제가 내년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주요 20개국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 다양한 경제대국은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은 경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국가가 무너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런 국가가 무너져야 되고요. 무너짐과 동시에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냐면 또다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도달 임박, 골드만 2011년도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가장 첫 번째,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미국보다 더 안 좋으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무너질 겁니다. 그 유력한 국가는 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국이 먼저 무너질 것 같고요. 뭐 다른 국가면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뭐 일본, 뭐 등등이 있는데 영국이 제일 현재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영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뭐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중국 위기, 일본 위기, 뭐 한국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동시에 다가옴과 동시에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은 망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협상들이 결렬되고 협상들이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각 정부들이 굉장히 화합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히 높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불확실성에 맞춰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솔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분위기가 나오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의 도산, 영국이 거의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최고의 신호들이 나오는 것 꼭 확인하시고요. 그에 뒤에 이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국 같은 국가들이 조금씩 경제가 무너질 거고 그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금리 인하가 선언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신호다? 장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정말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 신호의 분위기가 나오면 현금 비중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올려두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급락보다는 횡보에 가까울 겁니다. 박스권에서 조금씩 하락하는 요런 뭐 전형적인 요런 증식일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뭐 큰 급락은 아닌데 반등도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요런 증시가 아마 계속해서 내년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년도에 뭐 3월이 될지 4월일지 5월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1, 2분기가 유력하긴 한데요. 3월 이후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미리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쫙 올려두셨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팔아보시고 밑에서 저점에서 더 좋은 주식들을 쓸어 담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더욱더 디테일한 부분들 몇 날 며칠 몇째 주 정도에 오는지 그 타이밍들은 제가 예상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눌러주고요. 매번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시간 동안 어떻게 견뎌나갈지 여러분들께서 대응책이 안 터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단기적인 단기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저점 타이밍 정말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자료집들을 쭉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급등주, 급등 후보주 자료집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속하셔서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오니까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앱스토어, 삼성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재진 검색 가능하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급등 후보주 자료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 로봇주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놨고요. 제가 다음 자료집으로 준비한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R, VR 자료인데요. 이제 앞으로 전자기기들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전자기기들이 내년 초에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기업에서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관련된 주식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신 게 좋겠죠. 해당되는 정보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슈 내용 정리와 함께 싹 다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련 종목들이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제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또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공지글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준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자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시장에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힘드실 거고요. 아마 유튜브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자료집들 꾸준히 받아보시면 정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 따봉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